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동진 세미캠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동진 세미캠 현재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죠. 예,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EUV PR 생산업체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소재업체이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가동률 상승하면서 EUV용 PR 수요 증가할 전망이다. 2분기에 실적 바닥을 형성하면서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전망이다. 예, 이 대부분은 계속 이제 이 방송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반도체 사업부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냐면요, 뭐 예를 들면 그렇죠. 3분기에는 그러니까 4분기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흑자 전환되고 내년 1분기에는 SK하이닉스가 흑자 전환되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반도체 소부장들도 같이 전반적으로 그때 맞춰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의 맨 마지막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다른 내용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내용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현재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주가가 좀 올라왔다가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는 4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에 흑자 전환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전반적으로 같이 그렇게 연동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지대 같은 경우는 31,000원에 되어 있습니다. 31,000원의 지지대가 있고요. 지금 32,600원이잖아요. 31,000원의 지지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참고적으로 지지대 같은 경우는 종가입니다. 종가. 장중은 의미가 없고 종가상 31,000원을 이탈 시 리스크 관리한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중은 의미가 없고 종가상 31,000원 이탈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1차 지지대 같은 경우는 33,500원이죠. 자, 2차 지지대는 37,000원 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3만 3천 주를 샀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조금 파는 기조죠. 현재 외국인은 파는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관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25만 3천 주를 팔았습니다. 지금도 최근에 샀다가 지금은 파는 기조로 돌아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금투는 사고 있고요. 자, 보험은 현재 파는 기조이고, 자, 투신도 지금 사는 기조입니다. 연기금은 파는 기조고, 자, 사모펀드는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는 기조는 자, 금투하고 투신이 사고 있고, 나머지 수급들은 트레이딩하거나 파는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비를 보시겠습니다. 3.6%,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신용비를 보는 이유는 고점에서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의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다소 안정적이고 4%부터는 다소 부담이 된다. 다소 리스크가 있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안정적인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150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한 달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약한 9만 주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9만 주 정도가 증가했는데 최근에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더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 10% 이상 중요하다겠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이 정도면은 공매도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고점에서는 신용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 자, 내려가는 추세, 바닥권, 하락, 그러니까 저점 구간에서는 대차거래 공매도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대차거래도 조금 최근에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공매도도 지금 공격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상황 꼭 참고하셔야겠죠. 이 종목은 현재 저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공매도를 저점에 조심하라 말씀드리겠냐면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면은 팔려는 사람들은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터지면은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없으면은 계속 줄줄 흘러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은 줄을 서 있는데 살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공매도 공격 조금만 하더라도 쭉쭉쭉 흘러내린다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대 주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주 지분율은 동진홀딩스가 34.9%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되면 책임경영 차원에서 맞다고 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참고적으로 대형주 20% 이상, 중소형주 30%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 제가 뭐라고 했냐면 책임경영의 반대가 뭐죠? 무책임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고점에서 갑자기 CB나 BW 빵 때리고, 그 다음에 악재를 빵 때리고, 아니면은 본인이라든지 특수 관계인들이 일부 또 지분을 또 차익 실현하고, 그런 거는 일반 개인 투자자가 하는 거지 최대 주주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게 이제 대부분 무책임한 경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 상당히 열받은 상황이죠. 그런 이제 무책임 경영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30% 이상이기 때문에 책임 경영 차원에서는 딱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4,500억 원대에서 올해 1조 3,900원까지 조금 감소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2,163억 원에서 올해 1,990억 원은 조금 감소하죠. 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60억 원대에서 올해 1,580억 원. 당기순이익이 조금 증가하지만은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좀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자, 1분기 지나갔고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487억 원에서 올해 456억 원으로 소폭 역성장을 했죠.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624억 원에서 올해 480억 원으로서 역시 역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4분기는 작년에 581억 원에서 올해 570억 원으로 역성장이긴 하지만은 조금씩 이제 만회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4분기부터 흑자 전환,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내년 1분기 흑자 전환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관련된 소부장주는 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에 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겁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렇거든요.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어떠냐면, 반도체 소부장주를 보시게 되면은, 자, 영업이익이 작년에 대비 올해 조금 감소합니다. 어떤 데는 한 30% 작년보다 감소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90%까지 떨어진 회사들도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그렇다는 거고, 내년에는 자, 2022년 수준으로 다시 회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이고 2025년도에는 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될 겁니다. 그러면서 2024년부터 짧으면 3년, 길면 한 5년 정도로 길게 성장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사업부의 이제 사이클이 그런 상황이란 거죠. 짧으면 3년, 길면 한 5년 정도 좋은 호황기가 되는 거죠.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길게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 정도부터는 신규로 접근하시는 것도 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96%,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양호하죠. 유보율 같은 경우는 2610%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내년 컨센서스 안 나왔는데 올해 거 보면은 올해나 비슷합니다. 거의 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일반 제조업이 5에서 8%가 감안하게 되면 대략 한 2배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올해죠. 내년은 없죠. 아직 안 나왔죠. 컨센서스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실적 기준으로 3,073원이 예상되고, BPS는 13,553원이 되겠습니다. 자, 3,100원 기준 한번 볼게요. 3,1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면은 PR 한 10배 조금 넘죠? 10.5배? 딱 한 대략 한 10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간은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싸냐 비싸냐? 지금은 싼 가격대입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제가 보는 적정 주가 수준은 PE 한 15배에서 조금 거품이 끼면 한 20배 정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15배면 얼마입니까? 31,000원에 15배면은 45,000원 정도 되겠죠? 45,000원부터 해가지고 6만원 사이를 좀 적정 주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평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규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이다. 아니면 조금 더 빨리 들어가고 싶으면 3분기 실적 발표 즈음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조금 끌고 가셔야겠죠. 끌고 가면서 멀리 많이 수익 날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짧게 보지 마시고 한 달 보고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뭐 대략 뭐 6개월에서 1년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기업 개요로 들어가서 어디서 매출이 나오느냐? 자, 국내 전자재료에서 52%, 해외 전자재료에서 37%,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하면 국내 전자재료, 해외 전자재료 합하게 되면은 대략 90%가 되겠죠. 나머지 뭐 발포제 쪽이 있는데 이쪽은 한 대략 10%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 유상증 했던 게 3자부정 빼주고 마지막 유상증 했던 게 2017년도네요. 올해 2023년도니까 6년이 지나갔죠. 매물도 없고 아까 재무적으로 보셨다시피 튼튼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대부분 보면은 이제 미국에 있죠. 2차 전지 소재 만드는 회사, 반도체, TFT, LCD,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쭉쭉. 상당히 많죠. 다 관련된 현지 공장들이 상당히 많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국내하고 해외 매출액 있잖아요. 보시면은 국내에서 52%, 해외에서 37%, 해외에서 직접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바로 매출을 형성하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 오늘 종가 32,600원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핸들려는 현재 순 매도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2년 대비 23년 영업이익이 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 준수한 상황이죠. 어떤 데는 기본적으로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올해 마이너스 30%에서 많으면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90%까지 떨어진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8% 정도이기 때문에 선방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멘텀으로는 자, 이게 이제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시는 뜨지 않는 내용입니다. 단독 보도 내려온 거 참고하시고요. 단독 보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약간 한 번씩 좀 긴가민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매체에서 언론에서 다뤘다면은 확실할 수 있는데 한 군데에서만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되짚어 봐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어떠한 지금 현재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공장에 투자금 3천억 원을 마련했다. 그런 내용인데요. 중국에 LCD 공장 9개를 매각해가지고 매각하면 돈이 생길 거 아닙니까? 3천억 원 정도 생긴다는 거죠. 3천억 원 가지고 해외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려고 준비하는 거죠. 지금 해외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팩트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중국의 LCD 공장 9개 매각한다는 거는 아직 팩트가 정확히 판단 안 됐습니다. 단독 보도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걸러서 보셔야겠죠. 이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언론에서도 여러 군데 다뤘다면은 중복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한 군데서 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개 LCD 공장을 매각하면서 해외 공장은 이제 증설하려고 했는데 그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유럽 쪽에서는 독일에다가 공장을 짓고 그다음에 미국에다가도 공장을 지으면서 캐파 증설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기서 9개를 매각하면서 3천억을 마련해 가지고 독일과 미국의 캐파를 증설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 외국에다가 캐파를 증설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면은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그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걸로 해외에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이 내용은 단독 보도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 보도는 100% 맞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한 군데에서만 보도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 군데에서 이제 중복으로 확인해 주면 좋을 텐데 현재는 한 군데에서밖에 안 됐기 때문에 100% 팩트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 내용이 나왔다는 거 참고하십니다. 9개 공장을 매각해 가지고 독일과 미국 쪽에 캐파를 증설한다는 이야기는 돌고 있습니다. 아직 회사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세적으로는 차트 추세는 RSI는 36.7입니다. 그래서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수급 추세 머니플로 인덱스는 30.9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추세인 RSI 같은 경우는 30 부근에 사서 70 부근에 팔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수급 추세인 머니플로 인덱스 같은 경우는 20 부근에 사서 80 부근에 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현재 차트 추세하고 수급 추세 전부 다 바닥권에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 같은 경우는 37,500원, 하단은 33,500원 되겠습니다. 자, 저항대는 37,000원, 지지대는 3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 지표가 되겠고요. 저항대하고 지지대 같은 경우는 추수기에 주간이 들어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동진 세미캠에 대한 종목 분석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